의사들이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오늘만은 예외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딱 한 끼만 7일 아침 리듬 공식으로 바꾸면 7일 안에 아침 공복 혈당이 분명히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서현입니다. 노령이 대사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와 생활 습관만 정돈해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왜 이런 단순한 비밀을 진료실에서 먼저 듣기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의 다음 문장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일 아침 리듬 공식은 화려한 보조제나 유행식단이 아닙니다. 한식 문화 속에서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침 한 끼의 구조, 순서, 재료의 작은 조합입니다. 단, 이 조합이 왜 작동하는지에 몸속 과학을 알면 실행이 쉬워지고 중간에 포기할 일도 줄어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한 문장씩 따라오세요. 중간중간 묘한 갈증이 생길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이 그래, 이 얘기 더 듣고 싶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밤새 우리 몸은 연료를 아껴 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살짝 더 내보내요.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태우느냐가 하루 전체의 당 리듬을 결정합니다. 불판을 약불로 잘 달구어 놓고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지글지글이 될지 천천히 촉촉해질지가 달라지듯 아침 한 숟가락의 선택이 점심과 저녁의 포만감, 졸음, 과식, 그리고 혈당의 곡선을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죠? 싶으시죠? 바로 여기서 7일 아침 리듬 공식의 첫 조각이 등장합니다. 단백질과 섬유, 그리고 산미입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 다 알던데요. 하고 끄기엔 너무 이릅니다. 대부분은 무엇을만 알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느 만큼은 놓칩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핵심을 열겠습니다. 7일 아침 리듬 공식의 뼈대부터 잡겠습니다. 첫째, 접시의 절반을 익힌 채소나 생채소로 채웁니다. 시금치, 오이, 양배추, 버섯, 미나리,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둘째, 나머지 절반의 과반을 단백질로 담습니다. 계란 2개 또는 두부 한 덩이,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소량 등 손주먹 정도의 부피면 충분합니다. 셋째, 남는 공간을 탄수화물로 채우되 양을 조금 부족하게 두세요. 현미 잡곡밥 한 주먹보다 약간 적게 또는 통귤이나 통밀빵 소량이 적당합니다. 넷째, 산미를 반드시 곁들입니다. 레몬즙 한 숟가락, 사과 발효 식초를 물에 연하게 탄 음료 소량, 혹은 설탕을 넣지 않은 절임 채소 등이 좋습니다. 다섯째, 먹는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탄수화물.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아침은 죽이나 빵이 편한데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메뉴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혈당의 곡선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 이건 잠시 후에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조합이 작동하는지 몸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섬유소는 소장에서 젤처럼 부풀어 당 흡수를 늦춥니다.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폭탄처럼 올라가는 피크를 낮춥니다. 산미, 특히 발효에서 나오는 유기산은 전분을 당으로 쪼개는 속도를 조용히 늦춰줍니다. 셋이 합쳐지면 아침 피크가 완만해지면서 점심의 폭주를 막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요? 오전에 덜 출출하고 점심에 덜 무너지고 저녁에 먹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일 아침 리듬 공식의 원리. 이제 재료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재료지만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쓰면 새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향신료 한 꼬집. 계피입니다. 단, 종류를 구별하세요. 한국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카시아는 향이 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지만 많이 쓰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차 숟가락으로 1작은술이 채 안 되는 정도, 대략 2g 내외를 권합니다. 더 안전하게 가려면 향이 부드럽고 가격이 조금 높은 실론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과량을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을 타서 향만 살리거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살짝 뿌리거나 통귀리죽 위에 톡톡, 달콤한 디저트에 뿌리는 용도로 쓰면 오히려 전체 당부하가 커지니 아침 한 끼 구조 속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그 작은 한 꼬집이 무슨 차이를 내나요? 라고요? 다음 장면이 기다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겁지겁 아침에서 차분한 아침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작은 향입니다. 향은 먹는 속도와 만족감을 바꿔 결과적으로 양을 덜 먹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사과 발효 식초입니다. 꼭 발효로 만든 진짜를 고르세요. 라벨을 보실 때 원재료가 사과 100% 또는 사과 주스만 적혀 있는지 투명하게 맑기보다 약간 흐릿하고 침전물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섞은 향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중요한 건 복용법입니다. 절대 원액을 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1큰술 혹은 최대 2큰술 정도를 풀어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양을 더 줄이거나 식사 중간에 나누어 드세요. 조금 번거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겠지만 바로 그런 분일수록 다음 일주일에 변화가 빨리 찾아옵니다. 아침 포만감이 길어지고 오전 내내 달거나 밀가루가 당기던 마음이 잦아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 샐러드를 드신다면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사과 발효 식초를 기호 1로 섞어 드레싱을 만드세요. 입맛이 살아나면서도 당의 파고가 잔잔해집니다. 세 번째는 통귀리, 즉 오트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오트가 아닙니다. 가공이 덜 된 롤드 오트나 스틸컷을 고르세요. 즉석 조리로 1분 만에 되는 제품은 씹는 손맛은 쉽지만 흡수가 빠릅니다. 아침 한 끼로는 롤드 오트 52g 내외가 적당합니다. 건조된 곡물이라 생각보다 탄수화물량이 높으니 과하게 담지 마세요. 대신 토핑을 단백질과 섬유 쪽으로 풍성하게. 삶은 병아리콩 소량, 아몬드 몇 알, 달걀 1개, 혹은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 그리고 계피 한 꼬집. 끓여 먹기 번거롭다면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냉장고에 두는 오버나이트 방식도 좋습니다. 그래도 밥이 좋아요 하시는 분요? 흰쌀밥에 통귀리를 20, 한 30%만 섞어지어도 실이 살아납니다. 더 좋은 건 전날 지은 잡곡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먹는 습관. 전분 구조가 달라져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지금 어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싶으시죠? 좋습니다. 다음 문장은 더 실전적입니다. 이제 7일 아침 리듬 공식을 한 상 차림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아침이 좋은 분들을 위해 단백질 꽉 찬 귀리죽을 만듭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소량 두르고 양파, 당근, 버섯을 작게 썰어 살짝 볶습니다. 물이나 멸치 육수를 2컵 정도 붓고 롤드 오트를 5큰술 넣어 조용히 끓입니다. 간은 과하지 않게.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어 입자가 부드럽게 이어지면 불을 끄고 쪽파를 살짝. 그릇에 담은 뒤 계피를 머금은 향을
아주 미세하게 날리면 만족감이 길게 갑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은 오트 50g으로 충분합니다. 더 먹고 싶어도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80% 포만감에서 멈추기 연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차가운 샐러드가 편한 분들은 콩 샐러드와 산뜻한 드레싱을 준비하세요. 삶은 병아리콩 한 줌, 방울토마토, 오이, 잎채소를 듬뿍 담고 삶은 달걀 2개 또는 닭가슴살 얇게 썬 것을 올립니다. 올리브유 1큰술과 사과발효 식초 1큰술, 소금 아주 소량을 섞어 뿌리세요. 여기에 통기리를 미리 삶아 한 줌 곁들여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순서 팁. 식탁에 앉으면 먼저 생채소를 3하 4입 정도 씹어 삼키고 단백질을 이어서 드신 뒤 마지막에 귤이나 빵을 소량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칼로리인데 체감이 달라집니다. 한식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아침 한상도 가능합니다.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작은 된장국 그릇보다 약간 적게 담고 단백질 반찬을 손주먹 이상 올리세요. 고등어 한 토막 두부조림 혹은 달걀찜 같은 것들요. 반찬은 싱겁게 무친 나물 위주로 담되 단맛이 과한 젓갈류나 당조림류는 아침엔 줄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조각. 반찬 사이에 산미를 끼워 넣는 겁니다. 무절임을 설탕 없이 식초와 소금만으로 담금한 버전, 오이나 양파를 레몬즙에 절여둔 것 등 한 젓가락씩 곁들이면 탄수화물 섭취가 이어질 때의 혈당 반응이 한 박자 늦춰집니다. 그 정도로 달라질까 싶으시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산에서 택시를 몰던 67세 김재호 씨는 밤 근무가 잦아 늘 점심 무렵에야 첫 끼를 먹었습니다. 출근 전 아침엔 식욕이 없어 우유 한 팩과 달콤한 빵으로 때우곤 했죠. 그게 가볍다고 믿었지만 점심엔 항상 폭식했고 오후 졸음은 어김없었습니다. 저와 상담 후 딱 2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빵 대신 전날 밤 만들어둔 오버나이트 오트 50g에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임. 둘째, 출근 직전 사과 발효 식초 1큰술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심. 일주일 뒤 김 씨는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덜 고프네요. 손님 태우고도 눈이 덜 감겨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하진 않지만 그의 공복 혈당은 이전보다 분명히 내려와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라면 계속하겠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숫자보다 반가웠습니다. 또 한 분, 광주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64세 박미정 씨는 새벽마다 재료를 준비하느라 늘 급했고 아침으로는 김밥 꼬다리 몇 조각과 달달한 커피가 전부였습니다. 단음료를 끊으라고 하면 반발이 클 걸 알기에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두되 설탕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아침상에 무가당 요거트에 계피 한 꼬집을 섞은 작은 컵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밥 꼬다리를 대신할 볼륨으로 삶은 병아리콩 한 줌과 오이, 방울토마토를 빠르게 버무린 샐러드를 준비해 두라고 했죠. 2주 뒤 박 씨는 이상하게 오전에 손이 덜 떨리고 오후에 단계 덜 당겨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우에도 아침 피크가 낮아지면서 하루 전체의 리듬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먹는 첫 숟가락이 오늘 하루를 설계한다. 이 감각을 몸에 익히는 순간 숫자는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체중이 문제예요. 덜 먹으려 하면 더 생각나고 참을수록 실패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줄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연습합니다. 천천히 씹기,
80%에서 멈추기, 식탁에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하기, 작은 그릇 쓰기, 식사 전 물 한 컵.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배움의 대부분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빨리 먹으면 위가 아직 그만을 말하기 전에 숟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반대로 1호 20번만 씹으면 뇌가 뒤늦게 따라오던 신호를 제때 받습니다. 80%에서 멈추기는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고, TV와 휴대폰을 멀리하는 건 만족을 크게 키워 적게 먹어도 괜찮다를 가능하게 합니다. 큰 접시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작은 접시는 충분해 보입니다. 눈의 착각을 우리의 편으로 데려오십시오. 식사 전 물 한 컵은 위를 살짝 채워 스타트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건 역시 혈당의 파고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인가요? 점심이나 저녁으로는 안 되나요? 물론 하루 어느 끼를 바꿔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가지런하면 다음 단추들이 저절로 맞춰집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대개 점심에 쏠리거나 저녁으로 몰립니다. 그때의 선택은 보통 달고 기름진 쪽으로 기울죠. 반대로 아침을 가볍고도 단단하게 잡으면 심리적 안전이 생겨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도 타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을 먼저 추천합니다. 그럼 몇 시가 좋나요? 너무 이른 새벽보다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 속에서 여유 있게 씹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보세요. 한국의 직장 문화상 7시 반에서 9시 사이가 현실적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양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대사의 큰 선물입니다. 자, 이제 7일 아침 리듬 공식을 한 문장으로 묶어봅니다. 채소로 시작해 단백질을 이어가고 탄수화물은 조금 모자라게, 그리고 산미로 마무리한다. 그릇은 작게, 속도는 천천히, 만족은 80%에서. 여기에 3가지 도구를 얻는다. 계피 한 꼬집, 진짜 사과 발효 식초 소량, 가공이 덜 된 통귀리 50g 전후. 이 조합은 약을 대체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이 필요할 땐 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조합만으로도 아침 혈당의 파도를 낮추고 오후의 식욕을 잠재우며 저녁의 폭주를 줄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이 다음 결심을 낳습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계속 행동을 움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치아에 해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진한 사안은 치아 범랑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하고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뒤 바로 양치 대신 물로 헹군 뒤 30분 후 양치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계피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카시아 계열은 하루 2g 이내로 제한하고 간신장 질환이 있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셋째, 오트가 나에게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모든 곡물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 시간을 늘려 부드럽게 하세요. 통귀리 대신 보리나 퀴노아 같은 다른 통곡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가공이 덜 된 곡물과 적정량입니다. 혹시 지금 샘플 메뉴를 쭉 따라하고 싶은데 날마다 같은 건 질려요 라고 느끼셨을까요? 괜찮습니다. 다양화는 아주 쉬워요. 귀리죽에 김가루와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해 고소한 풍미를 내보세요. 샐러드에 김치 약간을 씻어 물기를 빼고 채소와 함께 무치면 한식 특유의 깊이가 살아나면서도 산미와 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잡곡밥엔 두부 부침과
애호박 볶음을 곁들이고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기 전 물을 한 모금 드세요. 이 작은 멈춤이 오늘의 만족을 완성합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원리를 다른 조합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원리는 같고 식탁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변화를 오래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하루 만에 포기하려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권합니다. 아침에 먹은 것, 포만감의 느낌, 오전의 집중도, 점심 전에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10점 만점으로 적어보세요. 수치가 아닌 느낌의 기록이 쌓이면 일주일 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조합이 내게 맞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계란 2개보다 1개와 요거트가 더 길게 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채소보다 살짝 데친 채소에서 속이 훨씬 편안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나의 7일 아침 리듬 공식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이 발견이 오랫동안의 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아쉬울 큰 팁 하나. 전날 지은 밥이나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데워 드세요. 식감은 조금 달라지지만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천천히 소화됩니다. 이것을 생활의 기본값으로 만들어두면 굳이 특별한 당 땡김을 참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오는 배고픔을 준비된 식탁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논영이 대사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일주일 설계안을 드립니다. 1일체 노트 50g과 삶은 달걀 1개, 오이와 토마토, 희석한 사과 발효 식초 1잔으로 시작하세요. 2일챈 잡곡밥 작은 공기, 고등어 1토막, 데친 시금치, 무절임을 설탕 없이 담근 버전으로 3일챈 요거트 작은 컵에 계피 한 꼬집과 호두 몇 알, 귀리 삶은 것 한 줌을 섞고 옆에 오이 스틱을 곁들입니다. 4일챈 두부부침과 버섯볶음, 잡곡밥 아주 소량,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를 먼저 먹은 다음 밥을 마무리로 5일챈 오버나이트 오트, 6일챈 콩 샐러드, 7일챈 한식 한상에서 산미와 순서를 엄격히 지키는 날로 하루하루 기록해보세요. 어느 날이 가장 편안했고 어느 날이 가장 집중이 잘 되었는지요.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습관은 숫자를 만들고 숫자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사로서 꼭 드려야 할 말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질병을 100% 낫게 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식사법은 혈당을 관리하고 체중 조절을 지원하는 생활습관 전략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관 질환, 위식도 역류, 위궤양, 치아 민감증, 출혈성 질환 등이 있는 분은 식초와 계피 사용, 탄수화물 조절 등의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이 식단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내게 안전한 범위에서 시작해야 오래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단 하나만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충분히, 탄수화물은 약간 모자라게, 산미로 마무리, 그릇은 작게, 속도는 천천히, 만족은 80%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향, 계피 한 꼬집, 아주 옅은 한 잔, 사과 발효 식초, 딱 일주일만.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겁니다. 계속하자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내일의 아침을 한 줄로 적어주세요. 내일 나는 이렇게 먹겠다 라는 한 문장이 이 영상을 지나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변화는 거창한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